안녕하세요. 경제 하우투 ELS, DLS 1편 진행자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각광받고 있는 ELS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돌아온 황금알 ELS입니다. 1편 진행을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 웰스에듀의 조재영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ELS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하고 EL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입니다. 증시 호황의 작년 증권사 ELS 발행 역대 최고, 조선비즈 기자. 다시 불어난 ELS 시장, 한경닷컴 기사. 저금리의 ELS 발행 급증, 간접 펀드도 잇따라 출시. SBS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말씀드리는 제목은 때만 되면 나오는 ELS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ELS 발행 추이를 보면 주가지수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ELS 상품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다가 다시 주목받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ELS는 주가 지수나 종목 같은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둔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약정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는 주로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 홍콩의 HSCI 지수, 미국의 S&P 500 지수, 유럽의 유로스탁스 50 지수, 이런 것들이 기초자산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ELS 조기 상환이 급속도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ELS 투자가 변동이 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2015년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ELS는 홍콩 HSC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29일 14,801포인트까지 올랐던 홍콩의 HSCI 지수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1년도 되지 않은 2016년 2월 12일 HSCI 지수는 7,505포인트로 반토막 가까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ELS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고 갔죠. 설마 했던 주가지수형 ELS의 낙인 사태가 줄줄이 이어졌고요. 주가지수형 ELS는 그래도 종목형에 비해서 안전하겠지 하는 믿음이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후 HSCI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8년 8월 현재 11,000포인트 내외에서 지수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HSCI 지수 때문에 낙인되었던 ELS들이 만기 상환이나 중도 상환이 되면서 다시 설정 금액이 많아졌겠네요? 그런 측면이 꽤 크죠. 당시 낙인됐던 ELS 대부분이 최근에 만기 상환되면서 ELS 발행 잔액이 2018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34조 6천억 원의 자금이 ELS로 신규 설정되었고요. 아마도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약 60조 원의 ELS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중 자금의 블랙홀 금융상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외에도 ELS가 지금 다시 호평을 받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ELS 각 발행사에서 지난번 ELS 낙인 사태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전성을 높인 ELS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입 후 1년 안에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50에서 55% 밑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약정 이자의 절반 정도만 받은 뒤 조기 상환하고 끝내는 리자드형 ELS, 또는 가입 후 6개월 내에 주가지수가 80% 밑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원금 보장형으로 전환이 되는 안심전환형 ELS도 있고요. 주가지수들의 하락률을 평균 계산해서 혹시라도 폭락한 주가지수가 있더라도 다른 주가지수들이 상승하면 수익률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에버리지형 ELS, 이런 것들이 안전한
ELS의 예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ELS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아진 ELS들이 좀 많아져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 ELS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ELS만의 그 독특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죠. 업종별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을 텐데요. 투자자 위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증권사에서는 주로 ELS, DLS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증권 자체로 판매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저렴한 편이죠. 하지만 이제 수익성 위주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은행에서는 ELD, ELT, ELF, 즉 ELD는 원금이 보장되는 반면 수익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ELT, 트러스트 신탁입니다. ELF, 펀드입니다. 이 ELT와 ELF는 ELS와 유사하지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ELF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종류가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ELS는 근데 항상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됐었죠. 조기 상환이 되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가 돼서 항상 예상치 못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버리는 고객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불만을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결산을 통해서 과세하면서 매년 배당 소득을 분산시키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ELS는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는 월 지급식 ELS를 가입하여 세금을 분산시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지급식 ELS는 만에 하나 낙인이 되어 만기 시점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지급한 월 지급 이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생활비나 연금 같은 현금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은퇴자나 또는 노후생활자 등에게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ELS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ELS도 증여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ELS는 가입 원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증여 당일에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ELS를 꽤 낮은 세법상 평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ELS는 가입 초기에는 가입 원금보다 낮은 기준 가격에 설정되기 마련이고 만약 낙인이 된 ELS 같은 경우에는 원금 대비 한 60% 정도 기준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ELS를 중도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ELS에 7천만 원을 가입했는데요. HSCI 지수 때문에 ELS가 낙인이 돼서 ELS 기준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낙인된 ELS를 25살 된 따님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님은 증여세를 한 푼 내지 않고 ELS를 증여받을 수 있었고요. 다행히 그 ELS는 만기에 상환이 돼서 그 따님은 9천만 원 정도의 만기 상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LS의 상품의 활용이 정말 다양하네요. 앞으로 ELS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ELS의 낙인 위험성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리고 ELS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비록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더 안전한 ELS나 세금 문제의 약점을 보완한 진화된 ELS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ELS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와 점검 포인트가 있네요. 앞으로도 ELS 및 유사 상품들을 선택하고 가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